수영씨 욕하지 죽여버릴 마. 거야. 아궁말 다 알아. 수영씨 죽여버릴 거야. 어? 웅승이 왔네? 아니 그 선명 하트 영치 지우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 했잖아. 왜안 왔냐? 아 베트남 또 쨌어요. 어? 응우미 또 쨌어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왜 쬐어? 맨날 찌요. 그거 안 아파요 그 새끼. 아, 그 최재민 왜 쬐은 거야 대체? 오늘 농구도 했는데. 그게 남자판 이름이에요. 아이씨, 응우원 쬐 응우원 어디 갔어? 이름이 한 달 쉰다는데. 왜 쉬어? 베트남 이름이? 근데 봅시다. 한게 뭐가 있다고 죠? 재민이 베트남 쉬라고. 뭐. 책 펴 이 바보들아. 한 달 만에 내가 걔 따라줘. 책 펴라 이 멍충이들 빨리. 그건 안될 것 같아. 어? 커피 저기 있다. 니네 루이팬 되는 거야? ES. 일단 니 편을 오. 루미 버버릴 것 서폿이나 해라. 게임 할까 그냥? 볼게요. 이 바보들아. 했냐 여기? 아 하나만. 아이 형제야. 쟤 가지고 뺏어요. 아, 진짜 전우가 새끼들 진짜. 보면요 여기 분사 얘기 하다가 말았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분사의 역할에서 명사 역할, 보어 역할이라고 써 있고 이제 동사적 역할가 분사의 역할의 세 번째예요. 원래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데 분사는 형용사 역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행을 시제 동사적 역할 이렇게 합시다.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하자. 동사절 역할하고 땡땡해서 글씨를 작게 쓰세요. 시제 혹은 태를 형성한다. 아, 얘 내려야 되는구나. 쌤, 저는 어디 표예요? 82. 여기 위는 안 닦아요. 안 닿겠지. 태클? 태를 형성한다고. 와, 이 진짜. 한국어는 어디 여기서 태클이 왜 나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사는 보호 역할을 하거나 명사를 수식한다. 여기까지는 형용사의 역할이잖아. 여기가 이제 형용사 역할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로 비동사와 결합해서 ing가 붙으면 뭐가 돼요? 진행형이 되죠. 이때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얘는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그죠? 분사겠죠? 현재 분사. 그 다음에 has 플러스 pp. pp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완료. pp가 뭐예요? pp. 분사. 그쵸? 얘가 과거 분사란 얘기잖아요. 그쵸? 분사가 영어 뭐예요? 파르티시퍼. 패스트. 이게 pp의 약자예요. 패스트 파르티시퍼. 파티시플이 뭐예요? 분사요. 그냥 파르티시플이 분사예요. 그러니까 파르티시퍼 뭔 말이냐면 쪼개진 것이란 뜻이거든요. 분사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나눌 분자에다가 말사를 쓰겠지 임마 무식한 놈아. 죽을 수. 어? 아 옛날 책들에는 한자들이 많이 써 있어요. 너네들 세대는 극도로 한자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보다 한 10살만 많아도 너네처럼 한자를 못 하진 않거든요. 아 물론 갑자기요? 아 물론 뭐 짱깨의 글자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의 글자의 생성 자체가 한자를 모르면 사실 글자 한국어를 잘하기도 어렵잖아. 사실 그러니까 너네 사자성어 존나 외우고 있는데 한자를 좀 알면 한자의 뜻을 조합하면 대충 뭔 뜻인지 보이거든요. 응? 오케이. 완전 그럼 좋고. 공감. 자, 그 다음에 닫히고. 여기는요, 비동사와 결합한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예요? 수동 태. 그래서 진행 시제, 완료 시제와 같은 시제와 수동 태라는 태를 형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사의 역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뭐예요? 맨 마지막 이 분사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오래 배우는 거. 현재 분사 불세스 동명분사. 분사구문, 그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를 축약한 형태의 분사구문을 만든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의 역할이죠. 그러면 현재 분사 동명사 또 나오네요. 아니 이제 앞에까지 말해서 손을 잡아 당겨서 빡 의자에 때렸어요. 아니 성재가 물론 과연 종족의 번식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네가 타의적으로 성재의 번식을 제한하면 안 되지. 보셨어요? 타율적으로 성재의 번식을 제한하면 안 되잖아.
봅시다. 일단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인 거고, 여기는 지금 동사 앞에 붙은 ing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 반듯하게 쳐줘봐. 반듯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 수식이며, 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보면 저희가 명사를 수식하는 ing, 즉 현재 분사는 진행 플러스 능동수동? 능동. 이런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swimming duck 하면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거고, 지발 움직여서 헤엄치는 댕댕이를 말하는 거죠. 요즘 걔가 보니까 요즘에 뭐였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뒤에 시발놈들이 영화 추천이 다 개야. 뭐였지? 돌아온 벤지 막 이런 영화를 하나 봤는데 개 나오는 영화 누가 봐도 되게 전체 이용가의 가족 영화 같은 좀 그런 영화를 하나 봤더니 그 넷플릭스에 무슨 동물을 소재로 한 영화가 되게 많더만. 그래서 추천에 유병희님을 제가 추천해가지고 다 개 고양이 시발 나도 드라마 좀 보자고. 등산의 목적. 그건 봐. 괜찮아요. 뭐. 닥쳐. 진짜 왜? 그거 알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이 동네가 불륜의 성지인 거? 아니 그럴만해요 여기. 바로 옆에 관악산 있잖아. 아비숑. 관악산 있고. 아비숑이 그치, 아비숑. 근데 아비숑은 너무 노출돼 있는 공간이라 잘 안 가르치고 저 뒤쪽 가로수길 가는 쪽, 차로수길 가는 쪽에 아마 그 동네 모텔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봐봐. 서울대 입구역에 주말에 한 8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밥집에서 밥을 처먹고 있는 등산복을 입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를 봐봐요. 등산을 했으면 씨발 몰골이 어때야 되냐, 당연히. 힘들어요. 꾀개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땀도 나고 막 머리 부시부시하고 아줌마들 존나 풀매 상태에다가 아저씨 바짝바짝 하거든? 이 새끼들이 과연 산에 갔다 왔을까? 집에다 가서 산에 좀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가지고 그만해. 등산의 목적. 명작인데 그거. 밤 8시에 산에 간다고? 밤 8시에 뒤질라고? 따라가 추락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얼굴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화장 좀 뭉개고, 아저씨들은 머리를 헝클어가지고 닦는 척. 죄송합니다. 그만해야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부부의 세계도 싫어야 한다. 그리고 막 그게 있어. 모르겠어. 편견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손을 잡고 걷지 않으시거든요. 연세가 좀 있는 어머니,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 아직. 연세가 안 많으시니까. 근데 막 이렇게, 한 작년에 가까운 정도의 부부라면 그렇게까지 다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정할 수 있지, 뭐.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뒤에 있는 ing가 뭐뭐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면 얘가 뭐야? 진행형인 거죠. 그 다음에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 뒤 위치, 이건 뭔 소리냐면 Chris sat reading, 얘는 뭐뭐 하고서 하면서죠.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는 ing, 얘가 뭐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얘를 절로 풀어봐요. 크리스는 앉아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절로 써봐라. 절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하면서. 주어 동사. 주어 뭐야? 크리스요. 과거 시제잖아, 이 무식한 놈아. 그죠? was reading 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주어 동사 절이 두 개네.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뭘 쓰면 돼요? 하면서. while이요. 자, 그러면 뭐뭐 하면서지. while 주어 동사가 ing로 바뀌었네. 얘가 뭐예요? 본사구문인 거잖아요. 그쵸? 최근에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단원 아니냐, 이게. 네. 그죠? 이렇게까지 못한다고, 근데 이걸? 근데 정규 수업 시간을 한 번에 쳐야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책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에 지금 표현해 놓은 건 유사보어 개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유사보어인데 어떤 식으로 쓴 거냐면 Chris said reading 까지만 씁시다. 뭐라고? 여자고 말해요. 여자가 말한다고? 하지마 승현아. 그러면 주어, 동사구 얘를 분사 구문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보어가 쓰이려면 얘가 몇 형식 동사여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5형식 혹은 2형식. 그죠? 얘를 2형식 동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주격 보어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요 문장에서 얘를 왜 보어라고 부르는 거냐면 크리스가 서 있다와 크리스가 책을 읽고 있다 중에서 이 글쓴이가 보기에 뭐가 더 크리스에 대한 좀 정확한 동작이나 상황의 설명이에요. 그쵸? 책을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 봐봐, 저기 예를 들어서 아림이가 있어. 그럼 아림이가 앉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앉아 있다고 할 때 누군가가 쟤 뭐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 여기 너네 다 앉아 있잖아. 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네.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런 의미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의미상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sit, 원래 sit는 몇 형식 동사지? 서다, 앉다, 걷다, 먹다. 때릴까? 좌우. 걷다, 뛰다, 앉다, 서다, 울다. 3형식? 나는 울다, 개를. 이게 말이 되냐? 사형식. 그럼 사형식. 1형식!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그죠? 1형식이잖아. 되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동작이나 행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1형식 동사들인데 이 1형식 동사들은 주로 뭘 나타내냐면 동작이나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도 괜찮냐면 더 변태 같은 문장을 써봅시다. 크리스는 달리면서 뭐하고 있어? 책을 보고 있어. 그러면 봐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정보잖아. 그죠? 달린다 뒤에 붙기에 되게 안 어울리잖아. 네. 그러니까 크리스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1형식처럼 생긴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달고 올 때 이 형용사나 가끔 가다가는 전명구 등을 2형식 플러스 보어 같은 역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의 유사 보어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혹은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데 첫 번째로 분사 구문이다 라고 봐버려도 무방해요. 그쵸? 앉아 있었다? while he was reading 뭐 하면서 앉아 있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앉아 있는 거야.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뭐가 하나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넘어가도 괜찮겠다. 동명사는 32번 갑시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장애가 있나? 저기 휴지 있어요. 컷. 말이겠지 뭐. 증발 되겠죠. 괜찮아. 어차피 알파. 난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넌 실험러기 때문에 끈적거리지 않아요. 봅시다. 현재 분사는요. 실험 있으면 개 끈적거리지. 닦아야지. 시럽이 절반이면 맛있잖아요. 그럴 거면 시럽에다가 입을 쫙 넣어.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의영이가 살찌기. 그 다음에요.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이건 정말 문제에 많이 나오고 이게 그닥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해요. 우리 정규 수업 때도 얘기한 건데 여기다가 뭐 그냥 도식화를 해봅시다. 어떤 감정이 있다고 쳐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요 감정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자고. 그러니까 이 감정에 출처가 있을 거고 감정을 뿜어내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감정의 출처 혹은 뭐 주체라고 해봅시다. 주체가 있고 요 감정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돼요. 감정의 그러면 대상 내지는 객체가 되겠지. 얘네들을 표현할 때는 현재 분사 즉 ing를 쓰는 거고, 감정이 향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는 과거 분사 즉 pp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뭐뭐 시키는, 뭐뭐 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과거분사의 경우는 뭐뭐 되는 내지는 뭐뭐 당한 혹은 뭐뭐 진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을 너무 굵은데? 들어가자. 요런 감정이 있다고 칩시다. 서프라이즈요. 뭔 뜻이죠?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죠.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 뉴스라고 하자. 어떤 뉴스를 봤는데 너무 놀라워. 깜짝 놀랐어. 어머 시발 주영이가 미녀랑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그럼 소리? 소리는 내 거야. 한 번에 성재빨 소리는 내 거야 해줘야지. 그러면 소식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소식은 나를 놀라게 하는 소식이에요? 놀라게 된 소식이에요? 소식이 깜짝 놀랐어? 우리 중학교 동창 중에 저기 삼례에서 전학 온 임소식이가 있었어. 걔 이름이 임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했어. 이름이 임소식이어가지고. 소식아 미안하다. 잘 지내니? 중학교 졸업한 이후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성이 임시고에 소식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오 이름이 님소식이야? 너무 좋네 막 이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궁금하죠? 이게 되게 좋다. 그러면 이 소식은 뭐야? 놀라게 된 우리 소식이가 아니고 뉴스가 놀라운 거잖아. 네. 놀라게 하는 뉴스였다라고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를 주어로 하면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놀라게 한 거예요? 놀라게 된 거예요?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서프라이즈라는 감정이 있다고 했을 때 놀라움의 출처는 어디예요? 뉴스죠. 그렇죠. 소식이죠. 놀라게 된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저거 서프라이즈 맞아요. 서프라이즈도 아니에요. 두 번째.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쩐지. 아무 말이나 쓴 거예요. 그죠? 요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네. 이러면 이해 가시죠? 이제 요거를 기반해서 읽어봅시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자주 분사 형태로 형용사처럼 쓰인다. 뭐뭐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일 때는 뭘 쓰자? ing를 쓰자. 뭐뭐한 감정을 느끼는, 뭐뭐하게 된 이런 의미일 때, 수동의 의미일 때는 뭘 쓰자? 과거 분사를 쓰자. 그러면 내려가 보자고요. There are so many boring scenes in your script. 싸가지가 없군요. 친구가 글을 써왔어요. 야, 나 이거 대회에 낼 거야. 소설이야. 읽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지루한 씬, 장면이 전내 많다라는 거죠. 야, 네 글에는 지루한 씬이 너무 많아. 네 대본에는. 그러면 걔 노잼. 이란 얘기네. 그러면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을 I를 주어로 해봅시다. 나는 어떻게 된 거야? what이라고 할까요? 상관없겠다. 그러면 for the 얘가 맞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너의 대본, 네 글에서부터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다음 문장. The show is very exciting. 이 쇼는 굉장히 excite는 뭐야? 흥미진진하게 하다 하겠죠. 흥미를 유발하다. 그럼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쇼인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경우 이제 과거분사요. Luna got bored. 루나는 지루하게 되었어요. After watching, 뭐한 이후에 the movie several times.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 남자를 바꿔가면서 본 거겠죠. 썸남 1, 썸남 2, 썸남 3, 남친 막 이렇게. 남자친구랑 제일 마지막에. 영화의 목적. 그러면 영화를 똑같은 걸 여러 번 봤으니까 지루해졌겠죠. 무엇 때문에? 영화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부터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간 거네. 루나에게로. 갓 대신 비컴 써도 돼요. get 대신에 become 괜찮아요. became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Classmates were very excited. 그럼 친구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된 거예요. For a new semester. 무엇 때문이에요? 굉장히 흥분했는데 새 학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나를 때리는 애와 한 방이 아니야. 막 이렇게. 친구를 때리지 맙시다. 갑자기요? 응? 뭐라는 거야? 아, 그럼요. 그래, 고등학교 가서는 사람 때리지 말고. 그러면
얘는요 지금 괜히 써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Rick is exciting 뭔 뜻이에요? 릭은 우리 릭 흥미진진? 릭이 승부였어요. 그쵸? 흥분도 말이 이상하잖아. 이 새끼야! 야, 말이 이상하잖아! 야! 직장에서 흥분하면 직장에서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릭은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익사이트?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하는. 그쵸? 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릭 때문에 되게 많이 웃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치나. 아이씨, 너 때문에 씨. 그렇게 해석하면 이 새끼야 릭이 잘생겼는데 반쯤 벗고 다니는 거잖아. 겁나 잘생겼는데 막 빤스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같잖아.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좀 읽어봅시다. surprising, 놀랍게 하는, surprised, 놀랍게 된. 어색하지만 답을 찾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낫다고요. 뭐뭐하게 하는, 뭐뭐하게 만드는, 뭐뭐하게 된, 뭐뭐진, 뭐뭐당한 이렇게. amazing, 놀랍게 만드는, amazed, 놀라워진, 놀라움을 받은 이렇게요. pleasing, 기쁘게 하는, pleased, 기쁘게 된. 그렇죠? 이렇게 가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부어로 쓰이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그러면 부어로 쓰인다라는 건 당연히 몇 형식 동사랑 같이 쓰여야 돼요? 이 형식 동사랑 같이 쓰이겠죠? 그러면 5번 문장 We'd better get moving. get은 몇 형식 동사요? 이 형식. 잘한다. 그럼 얘네 친구들 뭐뭐 있어요? become, grow, turn, go. 그렇죠. come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 we better get moving. 우리는 움직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움직이는 거니까 ing. 그 다음에 Chad lay relaxed. Chad는 누워 있었어요. 어떤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는 상태겠죠. 그리고 relax도 진정시키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화장품 같은 거 중에 피부가 막 일어나고 트러블 생겼을 때 바르는 크림은 무슨 크림이라고 하냐? relax? 그러면 이 새끼야 이 크림이 되게 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크림에 뭐를 넣어서 크림이 진정된 거잖아. 진정을 하게 해주는 크림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relaxing cream. 요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례는 누군가를 진정시키는 상황이겠어요? 자기가 진정한 상황이겠어요? 진정을 그쵸? 당한 상황인 거겠죠? 뭐 덕분에 진정한 거야? 지금 뒤에 내용 덕분에 on the grass 풀밭 위에서 뭐 했어요? 한동안 쉬었어요. 그럼 풀밭 위에서 쉬는 이 행위가 최드를 진정시킨 거고 최드는 진정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relaxed 라고 써주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를 주격보어로 쓰는 이 형식 동사들 이렇게 남아있어요.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다. sit 앉아있다. 한 채로 있다. stand 서 있다. 남아있다. stay. 애초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 형식 동사들이에요. 그쵸? 상태 유지에 관한 remain, stay, keep이랑 새쌍둥이, become, 뭐뭐 하게 되다, 되다류의 이 형식 동사. 아, 왜 이래? 꺼져. 그리고요, 요 위에 줄, 얘 삼형제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일형식 동사들인데, 이 형식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 이 형식 동사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유사보어가 사용되는 이 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할까? 요렇게 얘네 셋 뒤질래? 얘네 셋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형식 동사 아닌가 싶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동사들이 뒤에 보어로 ing나 pp를 취하는 경우 이형식 플러스 유사 보어 다 사용되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책에 지금 안 써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약간 좀 유언 같은 거니까 좀 잘 들어봐요. 제발 부탁이고 소원이니까 옛날에 드렸던 그 동사단원 프린트 있잖아, 내가. 그거 좀 제발 좀 외우세요. 우리 첫 서플 때 한 거 있잖아. 그 아니 장난이고 파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있는 프린트 그 공사의 형식이 약간 화려하고 저 옛날 아씨
그때 수업할 때 썼던 건데. 미스터리 시절. 그죠. 2P 때 우리 7주 수업할 때 드렸던 거 있잖아. 우리 일단은 기적의 영문법 책 나가다가 이 책은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걸로 외우세요 했던 거 있잖아. 주간 테스트 막 1형식, 2형식 동사 보고 3형식, 4형식 동사 보고 했을 때. 도민이 그때 없었냐? 그러면 너 있었어 병.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저도 뽑았어요. 제가 조이 갖고 올게요. 진짜 왜? 아니 지금 가져올 필요는 없어. 지금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프린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프린트 한다고? 네제 것도요 제 것도. 저도 뽑아주세요. 제 것도. 그러면 차라리 쉬는 시간에 뽑을게요.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에 뽑고 우리 계속 넌 화장실 갔다 오고. 책 내용 봅시다. 그래서 그 동사 종류들 좀 외워 놓으시면 그거 두고두고 편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동사 특강 한번 중섭을 해줘 저희. 좋네. 아니 너네 말고. 개소리야. 남아 있는 몇 어차피 안할 거야. 나도 초대해주세요. 안 할 거야. 주물러 합시죠. 봅시다. 우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어. 당연히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분사는. 그쵸? 네.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 중에서 보어 역할. 첫 번째는 주격 보어 얘기 본 거고 두 번째로 목적격 보어 볼 차례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조금 기억해 놓자 해야 되겠죠. 우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어인데 우리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형식 문장에서 준동사 목적격 보어라고 씁시다. 준동사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의미 자체가 뭐 아니면 뭐예요? 준동사 삼형제가 누구죠? 준동사 삼형제. 동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번 단원 분사. 분사. 그쵸? 그러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물론 동명사는 어차피 명사 역할이니까 제할 거예요. 투부정사 아니면 분사인데 대부분의 동사들은 뭐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고 했어요? 그쵸? 태반의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격으로 취할 거예요. 목적격 보어로 취할 거예요. 주로 당연히 능동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ing, 즉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얘네들은 좀 외워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그 캐치. 그래 그거 잘한다. 캐치 키. 파인드. KFC.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외우세요. catch, find, keep, 하나 더 leave요. become은 이형식이니까 서술로만 잘했지만 하나가 빵꾸 났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감 되나요? 네.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거. 원점 형이 아니지 멍청아. 원점 9.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어는 뭐예요? 그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죠. 공간 모자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 빼먹었는데 일단 쓰시고 대부분의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해요. 이상한 애들이 뭐야?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사역동사, 지각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원형 말고 뭐도 돼요? ing도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각동사도 적어줘야겠네. 그리고 1번에서 3번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뭐예요? 얘네들이 능동의 의미일 때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의미일 때는 뭐를 써요? 과거 분사요. 항상. 언제는 항상 과거 분사다.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지금 우리 이 비슷한 내용을 한 5번쯤은 했을 겁니다. 수업하면서. 투부정사 할 때 하고 문장 형식 할 때 하고 분사할 때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에서. 그죠? 그렇게만 해도 3번인데 정규 수업 때 하고 영어법 특강 때 하면 6번 한 거죠. 이제 좀 외워야 돼요. 그럼 봅시다. The pop singer kept the press waiting for an hour. 팝싱어는 팝송이잖아요. 대중가요 가수겠죠. 그 가수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었어요. 유지시켰다의 의미죠. 여기서의 캡은 내버려 두다, 유지시키다.
그럼 the press 언론입니다. 언론이 뭐 하게 만든 거예요?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1시간 동안. 쌍년이군요. 쌍놈인지 쌍년인지. 그러면 여기는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볼까요? 기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능동일까 수동일까? 기다리게 얘가 안 와서 기다리게 된 거 아니야? 수동 아니에요? 운동.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wait는 수동의 의미를 안 쓰는 동사예요. 기다려지는 게 말이 되냐? 기다려진다. 기다려지는 게 말이 돼? 저 영화 되게 기다려지는데요? 애초에 기다리다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수동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죠? 아, 그러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능동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 기다린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기다려지는 거야. 그죠? 친구가 야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려. 나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뭐야? 네가 기다리는 거잖아. 능동이잖아. 그게 능동이에요 과연? 애초에 의미 자체가 수동이 불가능한 동사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의미상 능동이잖아. 그러면 keep은 능동일 때 목적격 보어로 뭐를 쓰는 동사? ing를 쓰는 동사.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현재 분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읽어봐. 8번. 의영아. 히터. 헤더. 여자 이름이에요. 이거 저번에 하지 않았어? 옛날에 이거 문제 풀이 나왔던 이름 같은데. 헤더는 찾았어요. 뭐를요? 숨겨진 편지를 찾았어요. 근데 편지가 뭐 된 걸 찾은 거야? 숨어 있는 걸 찾은 거예요? 편지가 숨겨진 걸 찾은 거예요? 그죠? 편지가 숨고 있는 걸 찾으면 안 되겠지. 그죠? 아니면 살짝 바꿔볼까? 이 아래다가 CF 참고 Heather found 뭐 할까? 누가 숨는 걸 잡았다 요 새끼. 쥐새끼가 숨는 걸 잡았어요. 그러면 봐봐. 쥐가 숨고 있는 걸 잡았다 요놈하고 꼬랑지를 탁 잡은 거지. 그럼 쥐가 숨는 건 여기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 경우에는 hiding in a drawer. 서랍장에 숨는 걸 꼬랑지를 탁 잡아서 패대기를 쳤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경우에는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ing를 쓴 거예요. 모델인 줄 알았어. 요 내용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고 목적어랑 목적격 부어가 능동이면 ing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랑 목적격 부어가 능동이면 뭘 써요? 부부정사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문의 동사들을 다 봐봐. leave, found, keep 다 뭐예요? 우리 여기다가 적어놨던 동사들이에요. 이 동사들이 해당할 때 능동일 때 ing인 거야. 그 다음에요 봅시다. The break up with her boyfriend. break up이 뭐예요? 헤어지다. 그렇지 잘한다. 그런 단어는 잘하네. 헤어져 본 적이 없는데. 누구랑 누구랑 헤어졌어? 누구랑? with her 시연이요. boyfriend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얘가 주어져.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left. 여기서 leave는 무슨 뜻이야? 떠나다. 떠났어. 그녀를 떠났다. 그녀를 떠났어. 헤어짐이 떠났어? 뭔 소리야 씨. 이별하다? 야이씨 leave가 뭔 뜻이에요? 떠나다. 이 바보야. 떨어지다. 남겨지다. 그래. 얘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남겨두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버려 둔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누구를? 여자친구. 이 여자를 뭐 하게 남겨뒀어? 울게 만들었어요. 퍼블릭. in public은 공공장소에서. 개새끼네요. 저기 뭐야? 저기 압구정 한복판에서 사람 한참 많은 토요일 저녁 8시에 넌 너무 못생겨서 싫어 이러고. 오씨. 아 좀 그런가요? 난 다른 여자가 생겼어. 헤어져. 이러니까 얘가 뭐 하게 한 거야? 울게 만든 거예요. 이 여자가 울다.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수동 안 울렸잖아. 수동 아니야? 수동 아니. 우는 것도 수동적이에요. 약간 우는 건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봐봐요. 정신력을 버팁니다. 울다는 몇 형식 동사일까 이 바보들아. 일형식. 이런 거.
울다, 웃다 이런 애들 앉다, 서다. 수동부여가. 그죠? 애초에 항상 능동으로만 쓰이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의미를 판명할 필요가 없어. 목적격 보어로 쓰인 cry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능동이에요. 눈물샘 주죠. 닥치고 선생님들 자동사는 항상 능동이다라는 말 이해 가요? 네. 당연하죠. 수동의 의미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죠?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없는 동사니까 수동의 의미를 못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목적격 부호 다 아는 거니까 읽고 갑시다. 싸 무슨 동사요? 보다. 이형식. 무슨 동사냐고. 지각동사요. 몇 형식 동사야? 일형식 어떤 새끼야? 오형식. 일형식. 야, 일형식 어떤 새끼야? 오형식. 야 이 미친놈아. 목적격 부호 얘기라고 했으면 당연히 몇 형식이야. 이형식. 오형식. 오형식. 아니 지각동사. 지각동사 감각이 이형식. 아, 사형식. 저기 야 목적격 보어라는 건 문장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잖아. 이거 몇 형식 문장이요? 5형식!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면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할 거예요. 그죠? 그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걸 봤어. 그럼 people of London, 런던 사람들이 visiting, 방문하는 걸 봤어. 자,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건? 능동이죠. 지들 집안 움직여서 간 거잖아. 능동이니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 거예요? 원형 혹은 ing를 쓴 거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Sarah heard her poem recited. recite는 여기 써있는 친절하게 낭송하다예요. 그러면 Sarah는 들었어요. 뭘 들었어? 그녀의 시가 낭송되는 것을 들었겠죠? 그러면 오케이. 수동이니까 PP를 쓰자.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영아 네 이름 나왔다. 잠스. 잠스는 had his bike stolen. 그럼 여기는요. 얘는 이 had가 사역동사인데 얘를 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뭐뭐뭐뭐 하는 일을 겪다 정도의 의미로 써주시면 돼요. 네. 얘는 had는 보통 사역동사인데 인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그냥 뭐뭐 하게 되다 내지는 뭐뭐뭐뭐한 일을 당하다, 겪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임스가 얘 의미를 시키다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의 자전거가 도난당하게 시켰어. 자해공갈단이야? 자작, 주작이야, 주작? 그래서 지금 떠올려 올라가서 아이 내리자야. 봅시다. 그래서 마저 얘기해보자면 그가 그의 자전거를 도난당하게 만들었다는 자작극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have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이런 일을 당했다, 겪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13번. 여기는요. Mr. Lee had me build this computer. 여기에는 사역동사가 시키다 정도의, 요청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 거네. 그럼 내가 뭐하게 만들었어요? 짓게 만들었어요. 컴퓨터네?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다, 부탁하다. 뭐 이제 한 3번쯤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사역동사 의미 상주어. 아니 사역동사 삼형제 뭐예요? 응, 그죠? 그리고 이 셋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제성이 그렇죠. 강제성이 올라가는 순서. 그래서 have는 have는 어떤 정도의 의미였었죠? 가지다. 렛부터.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순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let은 무슨 뜻이었어요? 허락하다. 그쵸. 허락하다. 그러면 땡땡 하지 말고 이렇게 갈까요? 얘는 에스크의 의미에 가깝더라. 그래서 let은 미친놈이냐?
오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올라고 봤죠? 아이, 하다는 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다. 이거요? 땡땡 이렇게요. 유사. 수학 시간에 안 배워요? 네. 아 그래요? 근사값. 근사치란 뜻이에요. 네, 맞. 그래서 얘는 허락하다인 거고, 그래서 사역동사 let의 수동문은 어떤 형태로 써요? be allowed 투부정사 이 형태로 쓴다 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죠. have는요 정해진 절차나 과정에 따라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얘는 ask의 의미고 요청하다 정도의 의미. 그래서 얘 have의 수동문은 어떻게 써요? be asked 투부정사. 그쵸? 그 다음에 make가 관계성이 가장 강해요. 얘는 그냥 뭐야? 뭐뭐하게 만들다, 시키다. 네, 제육볶음이요. 그래서 사역동사 중에 유일하게 그냥 쓸 수 있는 거. 그대로 수동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be made예요. 굳이 써보자면 얘도 수동문은 그쵸, be made 투부정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쌤 프린트. 아, 프린트. 가져올까요? 아, 잠깐만. 안 돼. 참종계. 아직? 그럼 6층으로 그냥 뽑아야겠다. 자, 이거 또요. 제 건다요. 왜냐면 지금 와이파이를 끊으면 이 녹화가 튕겨요, 맨날. 몇 개 뽑아? 한 5개 뽑아? 네. 여섯 개, 그냥- 일곱 개. 야, 넌 이따가 가. 아니, 그냥 이따가 오세요. 이거 10장 나오려면, 10부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한 10개 뽑아놓으면 되지. 넌 그냥 내려가고 싶은 거잖아. 아니에요. 봅시다. 그 다음에요. 똑같은 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기 능동대 수동. 이제 이거 안 해도 괜찮죠? 아 그렇죠. 그죠? 너무 많이 했잖아, 우리. 그렇죠? 그러면 분사 구문으로 갑시다. 보시죠. 아, 뭐라고요? 빨리 보시죠.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는 부사절은 어떤 부사절이 있었어? 웬, 그쵸? 시간 부사절. 양보. 그래서 시간 부사절이면 공간을 좀 위로 뺄걸.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위로 가세요.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시간 부사절이니까 when, while, 그쵸? 뭐 as나 and 정도까지. and의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선후관계예요. 그래서 뭐 연속 동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죠? 양보. 양보. 혹은 그보다 먼저 가자. 조건. 그죠? 조건이면 if나 unless. 근데 물론 unless는 분사 구문으로는 쓰지 않을 거예요. unless는 의미 자체가 부정이죠. 네. 그러니까 unless를 생략해버리면 의미가 굉장히 꼬여요. 그쵸?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잘 쓰지 않거나 분사 구문으로 쓴다고 해도 뭐는 남아있겠어? 그쵸? 아니, unless가 남아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원인으로 가자. 결과는 분사 구문 잘 안 쓰니까. 원인 부사절 접속사 뭐 써요? because요. 그죠? because나 as나 since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성재야 뭐? 양보. 도우사명제. 아이씨. 디스파이트랑 인스파이트 어브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자식들아. 데스파시트. 우리 이름 아니야? 오, 더워.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애들은 요렇게, 물론 이제 시간을 때하고 부대 상황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때나 부대 상황이나 할 때나 하는 동안이나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요런 의미를 갖는 절을 ing 형태로 혹은 pp 시작 형태로 바꾸는 게 분사 구문이다죠.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되게 엄청 친절하네요, 이 책.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에 접속사 생략하죠.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는데 어떨 때는 남겨놓는다?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 남겨놔요. 그쵸? 그리고 주어는 같으면 생략하죠. 네. 그러면 이놈이나 같으니까 생략. 예. 그 다음에 동사 남았는데 동사가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 그래서 coming here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접속사를 생략한다. 주어가 같으면 주어가 생략한다. 동사를 ing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준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이건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진행형일 때는 어떻게 해요? being ing예요? 아니에요. 진행형은 과거 진행이라면 과거 시제하고 똑같은 거고 현재 진행이라면 현재 시제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과거 진행이죠? 과거 진행은 과거랑 같은 시제라고 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뭐가 되면 돼요? ing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요. 분사구문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being은 종종 생략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be advised니까 수동문인 거죠. 수동의 분사구문은 being, pp의 형태가 되고 being은 수동에서는 거의 생략하는 편이고 다만 수동문이 아니고 그냥 능동문의 동사가 being인 경우에도 의미상 잘 통할 것 같으면 날려버리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짧게 써보면 뭐라고 할까요? 짧게 가자. 자, 길어진다. 해피로 할게요. 해피. 되게 문장을 최대한 짧고 병신같이 만듭시다. 요렇게요. 그럼 뭐야? 나는 기뻐서 웃었죠. 날리고 날리고 빙빙 자 이렇게 날려봐요. 다 날려봐요. 뭐만 남아요? 해피만 남아요. 해피 아이 스마일. 뭔가 좀 어색해 보이잖아. 그죠? 너무 짧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 하나 적어준다? 비행을 적어주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안 적으면 너무 이상하잖아. 해피 아이 스마일. 충분히 가롭지만 의미 추측은 가능할 거예요. 기뻐서 웃었다라고. 그래서 어색한 경우에는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날씨나 거리, 정도, 명암 이런 걸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사용되어서 주어가 서로 달라가지고 it이 남는 경우 있죠. 에이씨. 에이씨.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 경우에는 being을 주로 써주는 편. 일단 뒤에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는요. Since I didn't have a cell phone, I couldn't call you yesterday. 그러면요. 여기가 원인이네. 뭐뭐 했기 때문에 원인 부사절이죠.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어. 혼합당했나봐요. 그러면 원인 부사절 접속사 날려요. I 같아요. 날려요. 그러면 didn't have만 남는데 부정의 분사구문은 not을 어디다 쓴다? 앞에다가 쓴다. 이건 준동사 모두의 공통적인 원칙이죠. 부정어는 준동사의 앞에 온다. 투부정사의 부정도 not 투부정사, 동명사의 부정도 not ing, 분사도 not ing.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의미 아는 거니까 넘어갈까요? 시간, 동시동작, 연속상황,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시간, 선후관계, after, 패스. 그 다음에 동시동작. 동시동작이라는 게 뭐야? 하면서 한 채로 라고 해석하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동시동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부대 상황이라고 쓰는 교재도 있을 건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서 저번에 부대상으로 하지. 그죠? 그래서 부대 상황이라는 말은 학생들이 읽었을 때 뭔 소리여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동시동작이라고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한 채로는 보통 동시동작이라고 하고 하고 나서를 연속동작이라고 하고 그래서 연속동작의 분사 구문인 경우에는 and나 after 같은 애들 써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얘는 부사절의 의미니까. 연속상황 여기 써있네요. 연속동작, 연속상황 뭘 쓴다? 접속사 and를 쓰더라. 이유나 원인은 as나 because나 since 같은 애들 있죠. 접속사만 좀 적어놓을까요? 그러면? 안 써도 괜찮지 않나?
접속사만 좀 적어 놓을까? 동시동작 as나 while. 연속 상황은요 and요. 그리고 then을 붙이기도 해요. and 혹은 and then.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유나 원인은 뭐 있어요? 여기 있네. as나 since나 대표적인 애들 because요. 그리고 영체 어서 오고 출석부를 좀 영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if요. unless는 분사구문으로는 안 쓰일 거예요. 접속사를 생략하는 형태로는. 분사구문을 만든다면 접속사가 unless는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부정문이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양보는 although, though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양보의 분사구문, 특히나 양보 분사구문은 실제로 잘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는 이유는 생략해도 의미가 스무스하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 치면 밥 먹을 때 저 새끼는 다리를 떤다. 그러면 밥 먹음 다리 덤. 대충 봐도 밥 먹는 동안 다리 떤다는 얘기겠구나. 란 얘기겠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저 새끼는 맨날 졸아. 그러면 수업 시간 존다. 그때 졸겠지. 이렇게 이어지잖아. 근데 봐봐요.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하는 애. 대학 떨어짐. 잘 안 이어질 거라는 말이야. 양보의 부사절과 주절의 관계는 앞뒤의 내용이 상충돼요. 그럼 의미가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마치 아까 unless를 생략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양보의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접속사인 although, though를 남겨놓거나 아니라면 despite의 형태를 써요. 이건 뭔 소리야? despite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인데 형태를 보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의 이형식 문장이었어요. 그녀가 매우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요렇게 안 써져. 요렇게 being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어색하니까. very sick으로 출발해버리면. 그래서 being very sick. 그러면 아파서 아프는 동안 아파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분사구문의 의미일 거야. Kate finished her final report. 아파서 숙제를 제 시간에 제출했다. 뭔 소리지? 살짝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요 앞에다가 접속사를 이렇게 남겨놓거나 근데 형태를 봐봐요. Although being very sick 이렇게 하면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근데 이렇게 쓸 건 분사구문 뭐하러 써? 그죠? she 하나 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는 although 플러스 현재 분사의 분사구문이고 위에는 아래는 전치사 플러스 being은 being sick 하면 이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품사는 바뀌지만 의미는 똑같을 거라고. 영체 어디냐면 유닛 33이에요.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짧게 쓰기 위해서지. in spite of를 쓰면 더 길어지지. 차라리 although she was를 쓰는 게 빠르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려가 봅시다. 34번. 분사구문의 시제와 태. 이제 이거는 정말 잘해야 맞아. 여러분들 이제 준동사 놀이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죠? 준동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앞서면 준동사의 무슨 형태를 써요? 선생님들? 네. 준동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앞서요. 그럼 준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돼요? 완료 형태로 써야 돼요. 그죠? 투부정사의 완료는 어떻게 만들어요? to have pp.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to be pp. 투부정사의 완료 수동은 어떻게 만들어요? to have been pp. 오케이. 그럼 동명사와 분사의 완료는 어떻게 만들어요? having pp. 동명사와 분사의 수동은요? 자꾸 너네 having부터 수동인데 그냥 수동, 단순 수동 being pp. 완료 수동이 having been pp. 그죠? 어떨 때 쓴다고요? 시제가 주절 동사보다 앞설 때요. 그러면 우리 분사구문을 기준으로 봅시다. 1번에 아래쪽 화살표 뒤에 문장 영체야. 책 봐봐. Having finished my exam,
시험이 끝났죠. I dragged myself home. 나는 내 자신을 집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재민이 어서 오고. 꺼져. 뭐, 왜 와? 재민이 2시 50분.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왔어. 베트남 인간이 없고. 그만 갈고, 그만. 아니 갈고도 써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맨날 찍고 맞아요. 지 잘한다면서 아주 괜찮아. 그러면 봐봐요. 시험 끝난 게 먼저야? 집에 터덜터덜 온 게 먼저야? 그죠? 끝난 게 먼저겠죠? 그러면 얘가 동사잖아. 언제나 준동사는 뭐랑 비교한다고? 동사와의 시제를 비교할 거라고. 얘와의 선후관계. 얘가 다음이고 얘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시제가 앞서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쓴 거다. 책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기준으로 볼까요? After I had finished. 얘는 누가 봐도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니까 무슨 시제야? 해과거요. 얘는 누가 봐도 과거죠? 그러면 시제가 앞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쓰자? having pp를 써주자. 그 다음에요. 한 문장만 더 봅시다. Because she had traveled. 마찬가지네. 대과거. And showed 과거. 그러니까 had pp는 뭘로 바꿔요? having pp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처럼 대과거 과거인 경우에만 having pp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여도 죄송합니다. 말 왜 이렇게 못하니? 과거고 현재여도 시제가 앞서는 거죠. 그 경우에도 having pp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동의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being pp로 만들어요. 그리고 being은 주로 날릴 겁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인데 시제까지 앞서요. 4번 문장 봅시다. 얘는 맞네요. 센스요. 원인 부사절이요. 그녀가 멕시코시티에서 자랐대요. 여기 시제 뭐예요? 과거예요. 그 다음에 was raised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has예요. 시제 뭐예요? 현재예요. 그러면 시제가 앞서는구나. 앞서니까 완료가 필요하고 수동이 필요하네. 그러면 having been raised 완료 수동의 분사구문이 된다. 근데 우리가 수동의 분사구문에서 being을 날리는 거랑 똑같이 having been도 날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raised만 남으면 완료의 의미 사라졌다. 그쵸? 그럴 거면 뭐하러 having been을 쓰죠? 라고 물을 수 있잖아. 빈만 생략하면. 근데 빈만 생략하면 having raised는 능동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대과거 시제는 반드시 꼭 써야 할까요? 안 써도 괜찮아요. 특히 국어를 봐봐. 우리말에 대과거가 어딨어? 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었고 그 다음에 빵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갔었다. 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과거 나열해도 선후관계 다 안다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대과거를 안 쓰면 문장이 틀려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호의라고. 글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호의예요.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선후관계를 캐치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만. 원어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준동사의 완료 형태도 반드시 써야만 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선후관계가 보인다면 쓰는 걸로 연습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being pp하고 having been pp가 똑같이 pp만 보이는 형태라는 걸 봐도 이 선후관계를 의미하는 완료의 형태는 반드시 써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나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일단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부사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쓴다. 뭔 소리야? 주어가 같으면 날리죠? 네. 같으면 날려야지. 안 같네요. 그죠? 여기는 전화기가 주어고 여기는 뒤에는 사람이 주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남겨요. 그쵸?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사구문을 우리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더라? 여기 써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거요.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은 그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난 반팔에 선풍기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교신가요? 지금 2교시째요.
그러면요, 독립분사 구문은 들고 봐봐. 많이 볼 일이 그렇게 많을까 안 많을까? 안 맞는 거야. 그죠? 특히나 주어가 2단어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단어 개수 세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뭐 하나 줄었어요? as 하나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분사 구문의 형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분사 구문을 활용하는 의도 자체가 언어의 경제성이야. 말을 줄이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많이 쓰이지는 않을 거지만 어디에선 또 쓰일 거냐면 글에서는 쓰일 거예요. 회화에서는 많이 안 쓰여요. 다만 문어체에서 글에서는 종종 보일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는 주로 말을 들어요, 말을 읽어요, 글을. 그죠? 우리는 주로 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애들을 봤을 때 분사 구문이네 라고 캐치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제가 엊그저께 특강 시간에 한 얘기인지 정규 수업 때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여기에 because there was no further discussion 얘 분사 구문 만드는데 접속사 날릴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주어예요? 원래는 there는 얘는 유도부사고 여기가 얘가 주어죠. 원래대로는. 근데 우리 분사 구문 만들 때나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편의상 입안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there를 형식상의 주어 취급합니다. 여기서 했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한 거. 그죠? 정규 때 한 거. 정규 때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ES3 때 한 얘기군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자. 간접 의문문, 즉 의주동이죠. 하고 간접 의문문이나 분사 구문을 만들 때 there를 주어 취급한다. 뭐 여기에다가 예문을 짧은 거 하나 적어 놓으면 나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I don't know. 의주동이에요.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 What? There is. 근데 모르는 거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단수가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뭐 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많다고 했으면 맥락상. 그럼 봐봐. 중요한 건 의주동에서 뭐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고? there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고. 이렇게요. 그리고 분사 구문을 만들 때도 부사절에 there is, there are 정도의 구문이 있다면 이때는 there를 주어 취급하자. because there was 존재 구문이 나올 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날리는데 어떨 때 붙인다고요? 내가 꼭 밝히고 싶다면, 그죠? 선후 관계를 보이고 싶어.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7번 문장 볼까요? After finishing the math class, 뭐 한 이후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everyone gathered to enjoy the party. 모두는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였대요. 그러면 선후 관계는 뭐가 먼저예요? 수학 수업이 먼저죠. 끝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접속사인 after를 썼어요. 그럼 선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after를 썼다라는 건 이 문장은 뭘 안 쓰기 위한 문장하고 같냐면 완료 형태를 안 쓰기 위한 문장하고 같은 거죠. 얘야? 지워지렴? 이 왜 이러지? 됐다. having finished의 의미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대과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분사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before, after, as soon as 이런 애들은요. 얘네들을 보는 순간 뭐가 먼저가 뭐가 나중인지가 보이잖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완료 형태를 쓸 필요 없고 대과거를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써도 돼요. 안 말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가? 정리 앞에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에 with 대명사 분사의 형태. 그래서 이게 요즘 나오는 책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기적의 영문법은 with 목적어 분사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표현을 안 좋아한다고. 요즘 책들은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아무리 봐도 이 책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with의 대명사 분사 얘는 소위 뭐라고도 부르냐면 with 분사구문이라고도 불러요. 저는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 왜 그러냐면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이해를 해버려야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ES3 때 똑같은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문을 봅시다. 이런. 이씨. 그러면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저를 while there 그대로 쓸 거예요. 네. 네, 다녀오세요. parents participating만 paid로 바꿔주세요. I 어디 갔어? participating. 여기 똑같을 거고. 똑같이 쓰는데 participating만 ed로 바꿔주시면 돼요. ing만 동사로. 쉬워져라. 봐봐요. 이제 쓰셨으면 주절은 그대로 가겠죠. All the students listen to the lecture. 모든 학생들이 뭐 했다고요? 강의를 들었어요. 뭐 한 채로 그들의 부모님이 참여한 채로 뭐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건가 보다. 그럼 이제 이 while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 분사구문 바꾸는 대로 바꿔볼까? while 없애요. 접속사. Their parents는 주어가 똑같으면 날릴 거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못 날려요. 그러면 their parents 그대로 써줘야 될 거고. 주어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participated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학부모가 참여했어. 야, 학부모가 머리끄댕이 끌려갖고 질질 끌려왔니? 아니잖아. 학부모들이 참여한 채로잖아. 그죠? 그러면 participating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요. 접속사를 날렸잖아. 접속사 날리고 All the students listen to the lecture, their parents participating. 뭔 소리지? 뭔가 어색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접속사를 날렸는데 이 날린 접속사의 자리에다가 뭐를 대신 끼워 넣은 거예요? with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 with는 원래 분사구문에서 뭐 자리에 있던 애요? 접속사 자리에 있던 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대명사 혹은 명사라고 부르는 애는 뭐 얘는 원래 뭐야? 접속사 뒤에 있던 주어예요. 그리고 분사가 되는 애는 원래 뭐예요? 문장에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동사였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야? 분사구문 만들기예요. 분사구문인데 다만 이 주어가 어떤 주어야? 주절의 주어랑 다른 주어예요. 그쵸? 주절의 주어와 달라서 남아있는 주어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분사가 들어가는데 명사 뒤에 올 분사는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능동이면 뭐 써요? ing요. 그죠? 되게 당연하죠? 능동이면 ing야. 그리고 원래 문장이 수동문이면 어떻게 써요? being pp잖아. 근데 여기서는 being은 항상 날리기로 해요. pp를 쓸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별도의 구문 같은 게 아니야.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달라서 주어가 남아있는 것 뿐이고 생략한 접속사의 자리에다가 with를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은 그닥 쓰이질 않아. 애초에. 다만 쓰인다면 이 형태로 쓰일 거예요. with 명사의 분사의 형태로. 요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속사가 남아있고 주어가 서로 다르고 분사가 남아있는 형태?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쓰일 거야. 그런 형태 중에서 독립분사구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요거의 형태더라. with 명사의 분사 형태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볼까요? We could see a 11번 문장이에요. We could see a koala sleeping.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를 봐요? 코알라가 자는 걸 봐요. 잠깐 쓰이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코알라가 자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겠죠?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들어갔네. 잠깐 점검한 거고. 여기는 뭐예요? 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돼요. 이 with 분사 구문은 주로 while의 의미로 쓰여요. 주로. 그래서 뭐 하면서예요?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고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절로 한번 바꿔볼까요? while. 이 명사가 뭐라고? while 전에? 추워요. 그냥 쓰면 돼요. His eyes요. closed는 눈을 감다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운동. 아, 아이면 클로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일부러 눈을 감다라고 낚시한 거예요. 클로징으로 써야 되는 거. 눈이 감는 거야? 눈이 감겨진 거야? 그렇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네요. Eyes are closed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낚은 거예요. 신체 부위는 항상 수동이다. 우리 주영이는 뒤져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추워. 제가 뺄게요. 볼까요? 쟤도 자석 추운 거야. 자다 깨서. 원래 자다 깨서 좀 추워해요. 냅둬. 몇 도로 펴놨니? 30도요? 그러니까 덥지. 내렸잖아, 안 끄고. 날개가 열려있잖아! 꺼졌어? 껐어? 켜놔. 칭칭얼거리니까 한 26도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신체 부위는 잘 생각해봐. 너네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어. 차도로. 근데 너의 의지와 반해서 눈이 감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 아니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와. 뭐 해야 돼? 멈춰야 돼요? 손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뒤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부위는 항상 수동의 의미로 쓰여야만 합니다. 단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신체 부위가 주어인데 ing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게요? 수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동사가 뭐인 경우야? 그쵸? 일형식, 이형식의 자동사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단 자동사인 경우는 ing. 이거는 동사가 pp가 안 되는 동사기 때문에 ing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할까요? 아래 거. 그래서 아래쪽 문장 그래요. 하나만 더 봅시다. 예문. Debbie can't do her homework. 여자의 이름이에요. 데비는 숙제를 할 수 없었어. 뭐 한 채로. with는 with는 접속사 자리였어요. 뭐뭐 한 채로네. 셀폰 핸드폰이 꺼져 있는 채로. 그래서 얘도 절로 한 번만 마저 바꿔봅시다. 한 번만 더. 어떤 정도의 의미? while. 얘가 주어겠죠. her cell phone. 그 다음에 핸드폰은 지가 끈 거예요? 꺼진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시제네. 현재 시제 can't니까 is turned off요. 알이 없네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be 플러스 pp 수동이잖아. 수동의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being pp에서 being 생략하고 뭐만 남은 거예요? pp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태를 따져보면 어떻게 돼? with 여기가 명사, with 명사, 얘가 분사인데 수동이니까 뭐가 쓰인 거예요? pp가 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별도의 무슨 구문이다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그냥 분사 구문인데 주어가 달라서 주어가 남아있고 접속사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뿐이다? with가 들어갔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 말고 딴 건 안 돼요? 말도 되고요. 지금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어요. 뭐뭐 한 채로 하면서로 해석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한 채로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한 채로 하면서면 접속사 뭐 써요? 그죠? while 혹은 as의 의미로 쓰일 거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더하기 하나 추가해보자면 한 채로 하면서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분사 구문이 있을 거야.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라면 뭐뭐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합시다. 그리고 혹은 그 다음에 라고 해석하자.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d 혹은 and then 요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건 한 채로고요. 한 채로가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냥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연속 동작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해보자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괜찮아요. 원래 문법하면 사람 잘 죽어요. 내 연쇄살인마인 거지. 그래서 지금 사람을 둘을 죽였다. 수영이도 죽었다. 응, 그러니까. 전 아직 살아 있어. 승현이도 아까. 쟤는 눈독이 되는데? 아니야, 안 뜨고 있어. 형, 뜨고 안 떠지고. 그래. 지금 무슨 거잖아. 어이. 오, 깜짝아. 어, 씨발. 어, 씨발. 찍으라고 눈 떴어, 씨발. 깜짝아, 씨. 아, 씨. 개무섭네, 진짜. 약간. 개 깜짝 놀랐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화면에 갑자기 눈이. 갑자기. 무슨 느낌이었냐면 방금 재현을 해보자면, 아메라가 됐냐, 왜? 카 어디 갔어, 카. 카메라.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쓱 뭐지? 핸드폰을 이렇게 쓱 들이밀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눈이 나온 느낌. 씨발 개 깜짝 놀랐네.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 봐야겠다. 아니 그래서 눈 뜨고 자고 있는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 야, 지우영아. 봅시다. 우리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정규 수업 때 똑같이 얘기했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고 관용 표현이라고 쓴다. 외운다. 그럼 봐봐요.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독립분사. 그 주어가 주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말만 어려울 뿐이야. 비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1인칭은 누굴 가리키는 거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우리. 때릴까? 나, 너, 우리냐? 우리 몇 인칭이야? 2인칭. 2인칭은 누구야? 너야.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1인칭이에요. 3인칭은 1, 2인칭 뺀 나머지죠. 나, 너 아닌 사람들. 근데 비인칭은 뭐겠어? 비인칭은? 뭔가를 가리키는 게 딱히 없다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마땅하지 않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분사구문이란 얘기예요. 예컨대요. 밥 먹을 때 뭐 할까요?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누가 먹어요? 누가? 아무나. 난가? 넌가? 쟤인가? 혹은 모두들일 수도 있죠.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명확치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인칭이에요. 주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야. 아이고. 닥쳐. 그리고 비인칭이라고도 부르고 뭐 교재에 따라서는 무인칭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요? 관용 어구라고요. 결국은 뭔 소리야? 외웁시다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이 아는 비인칭 분사 구문 20개 써봐. 이런 문제 아무도 안 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런 문장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만 하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인간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대부분은 주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할 때 라고 쓰고 싶다 합시다. 하지마, 욕하지마. 패딩에다 구멍 뚫었어, 안 뚫었어? 아, 지금 뚫었잖아. 씨발, 나 물컵 어디다 놨어? 자, 가볼까요? 없어졌네? 돼서? 물 안 먹으면 되지. 프린트가 될까요? 어? 화장실 좀. 프린트가 플러스 어차피. 카드요? 그래요. 프린터 위에 있어.
뒤에 가니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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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씨발려나. 버리고 올게요. 어? 버리고 와야지. 갔다 와. 봅시다, 우리. 대충하다. 여기다 재밌는가? 그래서 비인칭 독립분사 발음이 안 되네.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봅시다. judging from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판단해볼 때, 판단해보면 하면 된다고. 혹은요, assume이 뭔 뜻이에요? 가정하다, 추정하다죠. 그러면 대절이라고 가정해볼 때, 가정해보면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으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딱 제가 보통 두 개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요. 요렇게요. 이 책은 졸라 좋은 책이죠? 아 요거 필요한 사람들 손 10개 뽑았거든? 아니 사물함에 너네 뒤지면 나올 거잖아 이거 어차피. 그러면 일로 다 가면 되냐? 너네가 이거를 굳이 꺼내지 않았으면, 버리지 않았으면 있을 텐데. 아 이거? 나 시계 죽었잖아 이거. 요거는 그냥 싸구려 패션식이에요. 어지럽네. 아 니가 울다. 왜 그러는데 대체. 그래서 봅시다. 다 나눠 가졌습니까? 제발 그 프린트도 따로 해드렸으니까 네. 그거 좀 외우세요 진짜. 아 저 거의 다 외웠어요. 거기에 있는 프린트 내용 좀 정도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동사 가지고 고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동사 시리즈를 조금 외워놔야 두고두고 공부하기 편하기 때문에 걔는 좀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어차피 그냥 관용 표현인데 우리가 이걸 어차피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주로 우리는 던져줬을 때 해석을 해보면 되거든. 그럼 예문 읽어봅시다. 13번부터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변화형이 몇 개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뭘까? 오 잘한다. Frankly speaking. 아니면 엄밀히 말해서 엄격하게가 뭐죠? 오 잘한다. 뭔가 비슷하게 나오네. Strictly speaking. 이런 애들 말해서 시리즈들. 그럼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Judging from, judge가 뭐예요? 판단하다죠. 그러면 judging이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그럼 판단을 내가 하는 거지. 판단해보자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디에서부터? From the article. 그 글, 이 기사, 기고문에서부터 판단해보면, 판단해볼 때. 그 다음에 you can eat less fat. 당신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어요. Assuming that. assume은 가정하다죠? 가정해볼 때 뭐뭐라고 가정해보면, 맹간하면 이렇게 해석을 바르면 돼요. 다만 얘네들은 왜 외우라고 하냐면 given that, 대절을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절을 고려하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고, 얘를 굳이 절로 한번 써보자면 when it is given that,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it은 가주어고 얘는 진주어고, 진주어가 주어졌을 때야. 그럼 여기서의 주어지다는 주로 수학 문제 같은 데서 주어진 A, B에 대하여 이럴 때의 주어진이에요. 그게 보통 영어식 표현으로 given A, B거든요. A, B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 그래서 대절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야? 대절이라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거 두 개 정도는 꼭 외워놓자. Granted that. Grant는 뭔 말이에요? Grant가 뭐죠? 승인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절이라는 내용을 내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예요. 그래서 얘를 절로 바꿔보면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원래 though, I 혹은 we 등등이 grant that 이런 의미예요. 내가 대절이라는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맞다고 간주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외워놔야 된다고. 양보의 분사 구문은 엔간하면 뭘 써준다고? 너우를 써줄 거라고. 아니면 전체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despite ing 형태로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안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스무스하게 안 읽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너 언제 왔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랜티드가 있구나. 여기는 그랜팅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두 가지 버전을 쓰면 되겠네. Though it is granted that. 요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granted that 하면 예 버전인 거고 granting that 하면 능동 버전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ranting that, granted that 둘 다 쓰여요. 그 다음에 putting it simply 여기에서의 putting에서 put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언급하다 말하다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의미로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To put it simply. 같은 의미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고 strictly speaking은 아까 봤네. compared with요. 얘는 이제 이거를 의미상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얘는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compare이라는 캠페인을 쓰고 있네. compare이라는 동사는 어떤 형태로 쓰이더라? 타동사로 A with B 혹은 A to B의 형태로 쓰이더라. 그러면 앞에 when이 붙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를 수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쵸? A compared with B가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같았어. 그럼 A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compared with B의 형태가 A랑 B랑 비교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얘를 미친놈이냐? 여기 왜 수동이야? 정신병자야.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잠깐만요. 죄송해요.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여기 지금 비동사 있어야 되죠. 그러면 편의상 is 적어줍시다. A is compared with B. 되게 멍청하게 필기를 해놨네요. 지금 여기에 when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 진짜 똥멍청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적을 걸 생각하면서 아래쪽을 적으니까 오른쪽에 적어야 될 걸 아래쪽에 적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봅시다. 위에 애를 제가 지금 말을 막 이상하게 섞어서 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 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요, when 없어지고 주어 어디 갔어 미친놈아. 그러면 when 주어 comparing A with B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주어가 같아서 날아간다면 comparing A with B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 문장을 수동문으로 바꿔봅시다. compare이 동사고 A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요. when A 수동태니까 편의상 is를 쓰면 is compared가 될 거고 with B가 내려온 거죠. 요게 수동문의 형태일 거야.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요, when 날라가고 그 다음에 A가 남을 거고 is compared니까 being compared겠죠. compared 그 다음에 A가 없잖아. 이번엔 바로 뭐 쓰면 돼? with B. 그래서 주어가 같아서 A가 날아간다고 치면 compared with B의 형태가 이게 분사구문으로 바뀐 두 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compared with가 훨씬 많이 쓰이지만 문제를 낼 때 compared with일 줄 알았지 fake다 하고 뒤에 목적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ompare 여기가 만약에 빈칸으로 문제가 나왔어.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걸 고르세요 했을 때, 근데 빈칸 뒤에 목적어인 A가 보인다? 그럼 뭘 쓰면 돼요? 능동의 ing를 쓰면 돼요. 근데 여기가 빈칸인데 빈칸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가 보인다? 그럼 뭘 쓰면 돼요? 수동의 compared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에 considering, consider가 뭔 뜻인데? 고려. 고려하다. 그러면 이런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에서 어떻게 하자고? 뭐뭐 해볼 때 하면이라고요. 고려해볼 때 고려하면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talking of는요. talk는 뭐야? 뭐라다죠? 말해보면, 말하자면, 말할 때. frankly speaking, roughly speaking 다 speaking 시리즈니까 뭐뭐뭐뭐 말해서. 별거 없죠? compared with요. A랑 B랑 비교해볼 때. 그러니까 얘는 예문을 그냥 한번 써보자면 when we compare 뭐 할까요? sugar 아무 말이나 쓰자. with salt 뭐 하지 이제? 아무 말이나 하자. sugar is 이 왜 넣었어 저리가. sweet 합시다. 아주 중심 같은 문장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봐봐요. 이 경우에 when we compare를 그럼 얘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설탕이랑 소금을 비교하면 설탕은 달다잖아. 그러면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when 날리고 we 날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we는 왜 날려요? 주어가 비교해볼 때잖아. 굳이 내가 비교하든지 네가 비교하든지 제가 비교하든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럼 설탕이랑 소금을 비교할 때 그 비교를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누가 비교해도 설탕이 달다는 건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분사구문이 뭐가 돼요? compare 이때는 ring sugar with salt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when sugar and salt 아유 죄송합니다. 미친년이냐? when sugar is compared with salt.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날리고 sugar는 같으니까 날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compared with salt가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오케이?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얘일 거예요. compared with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문제 풀러 갑시다. 떠라! 빨리! 그러면 현재 분사 빈칸 1번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로 진행하고 뭐를 나타내요? 예이. 현재 분사의 의미 그쵸? 능동 진행을 나타낸다. 과거 분사는요? 수동 완료. 그리고 3번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뭐뭐 하게 만드는 시키는 하는이잖아. 그러면 어떨 때 쓰인다? 능동의 의미일 때 쓰인다. 네? 능동 의미의 뜻, 능동만 쓰면 되겠네요. 능동의 뜻일 때 쓴다. 그 다음에 놀라운 써보래요. 놀라운, surprise. 논란이 뭐 때문에 한 게 논란이고 놀라운 소식은 놀라게 하는이잖아. 그쵸? surprising 이게 놀라운 즉 놀라게 하는 일 거고 놀라는 뭐예요? 놀라게 된 거잖아. 놀람 당한 거잖아. surprised. 그쵸?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의 부사절을 분사가 이끄는 뭘로 나타낸 거다? 동사 뒤에 ing로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부정은 not, never과 같은 부정어를 어디다 쓰는 거야? 준동사는 항상 앞에. 그리고 8번 완료형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having, pp. 잘한다. 그리고 수동 분사 구문은 being pp, having been pp로 쓰는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종종 그쵸? 아 여러분 근데 종종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가끔 아 영어로 하면 often인데 종종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꽤 자주 하는 가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왕왕은 자주예요. 왕왕이 뭐예요? 왕왕. 종종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요? 왕왕을 써요. 어. 왕왕을. 문어책이죠 문어. 글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왕왕을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나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뭘 써주죠? 달라요? 다르면 뭘 써야 돼? 주어 의미상. 그쵸? 분사의 의미상 주어.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말은 원래 부사절에서는 뭐였어요? 주어였어요. 잠깐만요. 분사 앞에 죄송합니다. 이씨 지우세요.
여기 주어를 써주며가 있어요. 이런 분사 앞에라고 씁시다. 그래서 분사 앞에 오는 주어라는 점에서 이 주어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는 분사의 의미상 주어 라고 부르면 되고, 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건 원래 부사절일 때의 주어겠죠. 그 다음에 11번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쵸, generally speaking. 그 다음에 고려하면 그쵸, consider. 그 다음에 대절이라고 할지라도 대절이더라도의 의미를 갖는 분사 구문이 뭐였다고? 기분 아닌데 고른데 이거. 응. 그랜티드. 그렇죠. granted that 아니면 granting that. 얘가 뭐라고? 이더라도라고요. granted 아니면 granting. 그 다음에 뭐뭐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그건 뭐였어? given의 형태요. 그죠? 그래서 given은 뭐뭐가 주어졌을 때 혹은 뭐뭐를 고려해보며 뭐뭐라고 할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풉시다. 책 바꿔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얘들아, 너네 이거 숙제로 잘 풀고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7단원이니까 워크북이 꽤 많이 풀려 있어야 될 건데. 어디 갔니? 이쪽이 안 풀려 있어요. 저 동명사 반절 했고요. 투부정사 반절 했어요. 말 빨리 풀어, 이씨. 동명사 안 돼가고. 네. 네, 갔다 오세요. 인공눈물이 있어, 학원에? 별게 다 있네? 몰라? 근데 네, 분사요. 지금 분사했으니까. 반사도 풀어놨어. 썸이에요. 분사는 약간 내용이 쩌네요. 분사가 유닛 30 몇이었는데? 31. 31부터예요? 몇 쪽이야 이게? 55쪽? 네. 워크북 55쪽 피세요 빨리. 네. 55쪽 펴서 한 페이지씩 풀어봅시다. 55페이지부터 한쪽씩 풀고 같이 확인해 볼게요. 답 페퍼이 뭐예요? 뭐요? 페퍼? 페이퍼잖아 이 무식한 놈아. 너 씨발 컨셉이지 그거. 그거 같아요. confused. 그 종이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게 문제니까 풀어. 여기서 페이퍼는 그냥 과제하면 돼요. 과제. 보고서. 오케이. 타미. 일어나. 타미. 안돼. 부산시도 아니고. 네. 나와. 앉아서 풀어 좀. 여기서 풀래요. 그렇죠. 어디요? 구스요? 어디죠? 도즈 졸다 아니야? 도스요? 졸다 아니요 졸다. 이거 아노인인가 저거 뭐예요? 어노잉. 짜증나게 하다. 어노이 열받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아놀드. Tommy is busy looking for her. 열받았다? 넌 왜 나왔어? 그냥 얘가 남아있어서 난 젊은 아빠요? 어디요? 고딩 엄마? 어디가 오빠? 어디 있는데? 뭐? 3번이요. 3번이요? 이 양반도 그냥 젊은 3번? 아빠라는 거 아니야? A의 3번이야? 네. 고딩 엄마. 도스요? 졸다 딱 졸다. 물좀 먹고 1번은 와야 뭐야 성재야? 얘기해보아. 빨리 풀어. 떠들지 마. 모든 학생들이 흥분했대. 네? 개소리야. 세계를 유발하는 경험. 아니 흥분했대잖아. 신났다. 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나 존나 헷갈려. 이 종이가 유발하는 거잖아. 이거 여기서 종이가 아니라 딴 데 생각나. 과제. 과제가 혼란스러울 순 없잖아. 이혼아 제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니니까. 앉아라. 왜? 너는 왜 서 있냐? 모든 것은 네, 봐봐요. 음. 모든 학생들은 are excited. 승희야 자. 자 빨리. 떠들지 말고 자. 야, 이건 뭔데? 응? 봐봐요. 뭐라고? A에 5번? 응? 다 풀었다고? 아니, 저게 진짜 나쁘다면 답을 다 받거나.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야? 지금 다 풀었으면? 아 이거 아니 아까 풀고 왔어. 정우형이 그거 숙제라 했잖아. 분사까지? 나 그런 거 그래? 없는데? 너가 나한테 숙제라 했잖아. 내가 언제? 지는 안 풀어놓고?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너한테 야 클리닉 숙제 있어 이러니까 이랬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 지는 안 했어? 다 풀었어 분사를? 다른 아니고 응. 조금 풀었어? 맨 뒤에 우리 첫 페이지는 다 풀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승현이는 풀만이 없는 것 같고. 아니 필드 트립에 이렇게 흥분 당한 거예요? 그걸 푸는 거야 네가. A에 5번 넘는 게 아니야? 그걸 네가 푸는 거라고 이 바보야. 나 같은 경우 응 그렇지. 삥 보는 것 그 애들이 뭐예요? 이 운동 경기 운동선수. 운동선수를 다시 보는 영채야 것은 걔네는 풀고 논다잖아. 풀어 빨리 너는. 이거는 스릴 얘가 스릴 얘가 스릴 주는 게 아니구나. 몰라? 맞아. 꼴 이게 예쁘잖아. 앉아. 앉아. 같이 봅시다. 이 답답이들 생각보다 많이 못 푸네. 제대로 앉아 이 또라이야. 뒤에 가리지 말고. 성재야 빨리 와. 네가 절로 가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 빨리. 가 빨리 누구라도 가. 그러면 1번 봅시다. 그의 과제는 얘가 주어고 얘 이형식 동사의 주격 부어죠. 이 주격 부어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의 과제는 남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뭔가 때문에 과제가 혼란스러워진 거야? 그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글을 병신같이 쓴 거야. 그래서 이 새끼의 글은 아주 병신 같기 때문에 심지어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얘기. 2번이요. Tammy is busy for looking for her. Tammy는 지금 바쁘대요. busy, ing 뭔 뜻이냐? 바쁘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럼 찾느라 바빠요. 뭘 찾아요? 그녀의? 사라진 책. 그러면? 로스트. 잃어버리고 있는 책이에요. 이미 잃어버린 책이에요. 잃어버린. 그렇죠. 없어진 책이죠. 로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젊은 아빠는 보살피고 있대요. 자신의 울고 있는 아기예요. 울려진 아기예요. 울고 있는 아기죠. 의미로 봐도 crying일 거고 cry는 몇 형식 동사라고요? 일형식 동사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4번. 모든 학생들은 이 다음 날에 있을 체험학습 때문에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된 거예요? 그쵸. 신남의 출처는 어디야? 다음 날 있을 현장학습이겠죠. 그래서 excited. 그 다음에 나는 짜증나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된 거야? 팀 때문에. 그렇죠. 팀이 왜 짜증나게 했어요? for 사윤에 짜증나게 해서. 아, 늦어서. 미팅 시간에 늦어서. 그렇죠. 늦게 turn up은 등장하다 나타나다예요.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화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as for me 내 입장에서 seeing the athlete again athlete는 운동선수예요. 그 선수를 다시 보는 건 나를 전율하게 하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전율된 거예요. 그렇죠. thrilling experience. 그 다음에 짖고 있는 개겠냐 짖은 당한 개겠냐. 짓고 있는데. 그죠? barking. 그리고 딱 봐도 짖다는 몇 형식 동사겠어요? 그죠? cry 같은 의미잖아. 그 다음에요. 뒤에는 뭐야? those요. Jenny happened to see a bear. 그는 happen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뭐뭐 하다예요. 제니는 우연히 곰돌이를 하나 봤어요. 뭐 하고 있는 곰이야? 그쵸. 졸고 있는 곰이겠죠. 그리고 딱 봐도 노우스도 능동 자동사야 타동사야. 졸다. 잠자다 몇 형식이요? 잠자다. 일형식이요. 그죠? 노우스도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항상 ing. 그 다음에 for reasons of security 보안상의 문제로 the door 이 문은 항상 그렇죠. 잠겨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겠죠. 4번
He stepped carefully.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To remove. 없애기 위해서. 그쵸. 어떤 유리? 깨는 유리, 깨진 유리. 부서진. 그쵸. 깨진 유리. 아이고, broken. broken glass겠죠? 그 다음에 5번. 모든 학생들은 유지했어요. 뭐 하는 상태를? 포커싱 집중 10 집중하고 있을까요? 집중됐을까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포커싱. 아까 스테이 뭐 ING 하지 않았어요? 스테이요? 아니요. 뭘까요? ING죠 ING. 포커싱 그쵸? 근데 얘는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stay는요, 보통 stay focused라고 해요. 아 뭐야 내가 맞췄네.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어떤 식으로 쓰이는 동사냐면, focus, 목적어, on, 물결이라고 하면, focus A on B라고 씁시다. focus A on B 하면요. A의 관심을 B에 맞추다예요. 관심의가 아니라 관심을 B에 맞추다. 그래서 여기 관심 내지는 초점도 되겠죠. A의 관심이나 초점을 B에 맞추다.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야? 학생의 관심이 subject에 맞춰진 상태겠죠. 그 말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focus 자체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on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요? 없어요. focus 뒤에 focus의 목적어가 없잖아. 이해 가세요? 네. A의 관심을 B에 맞춘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학생들의 관심이 B에 맞추는 거야, 맞춰진 거야. 그죠? 요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얘는 능동으로 쓰자면 stayed focusing their attention to 여기는 on이네요. on the subject. 요런 의미라고요. 이렇게 하면 ing가 맞아요. 초점을 맞추는 중이야. 뭐를? 자신들의 관심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그 수업 내용에 맞춰요. 이거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자신들의 관심을 수업에 맞추는 중이다가 능동이고, 어떻게 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요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The children, 아이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뛰어다니고 있어요. run이에요? running이에요? 레닝. running이요? run은 몇 형식 동사야? 일형식이요. 수동이 B 플러스 P가 가능해요? 안 돼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뭐밖에 못 들어가? running이요. ing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하면서예요? 소리 지르면서죠. 얘는 어떤 의미야? while they were screaming 이었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잖아. 스크림하고 샤우팅 뭐가 다른가요? 비명 아니야? 스크림은 야! 이거 그거 샤우팅은 야! 아 오케이. 이게 샤우트고. 10%는 그래서 얘는요,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요, while 날리고 they 날리고, 진행형은 단순 시제로 보자 그랬잖아. 소리 지르고 있는 것 당연히 일형식이니까 능동이니까 여기도 screaming이거든요. ing가 들어가야 되겠죠. screaming. 그 다음에 C 봅시다. Dave was lied야? lying이야? 라인. 눕다 변화형 말해봐요. lie? 레이드. 레이. 레인이었어요? 이거 아직도 못 외웠어요? lie, lay, laying, lay, laid, laid. 그 다음에 구라치다, lie, lied, lied요. 얘가 눕다, 있다의 의미고, lay는요, 놓다, 낳다, 두다. 그쵸? 얘는 구라요. 구라치다. 그럼 얘는
눕혀진 거냐, 누워 있었겠냐? 누워 있었죠. 놓여진 거겠어요? 누워 있는 거겠어요? 그죠? 그러면 lying 이 자식아 IE로 끝나는 애의 진행형은 YING죠. They was lying on the field. 뭐 하면서? 놓다. 바라보면서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뭐 있었다면 아니, 여기요. 아 거기야. 아. 바라보면서요. 그죠? 능동이겠죠. 그 다음에요. 어디 갔어? 2번. 데이브는 뭐뭐 한 것처럼 보였어. 굉장히 지친 것처럼 보였어. exhaust가 무슨 뜻이야? 지치게 하다. 그죠? 얘는 tire하고 같은 의미예요. 피곤하게 하다. 그러면 얘는 아빠는 지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치게 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지친 거예요? 그쵸? 직장에서 너 때문에? 너네 아빠는 그럴 것 같기도 해. exhausted, 지치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we found some money. 우리는 발견했어요. 돈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돈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돈이 놓여진 거겠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레인. 레인 틀렸죠 이 자식아. 라이 몇 형식 동사예요? 이거 눕다. 라이. 예, 레인. 일형식 동사예요. 요거 일형식 동사 자동사니까 수동이 안 돼요. 네. 그럼 뭐밖에 안 돼 무조건? 레이드. 그쵸 lying밖에 안 된다고 이 새끼야. 능동이니까. 일형식 동사는 수동의 과거분사를 못 쓴다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 lie 말고 이 자리에 얘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사가 lay였다면 lay는 뭔 뜻이야? 아 놓다. 놓다 두다죠. 그러면 돈이 놓여진 거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뭐라고 써야 돼? 레이드. 그쵸 laid요. 이때는 lay는 놓다 두다 나타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수동이 가능하지. 그럼 돈이 놓여진 거니까 money laid on 이건 말이 되겠다. 이해 가세요? 얘는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수동의 의미로. 다만 얘는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한 건가? 이해를 잘 한 건가? 이게 잘 쓰. 오케이. 그 다음에 와요. we were 우리가 뭐 하던 도중에 어떤 내가 질질 끌려가냐 내 발로 내가 가겠냐. 그쵸? taking a walk. 그 다음에요. 유대인 가족들은 대학사일 기간 동안 분리되어야 했다. 강제로 되는 거. 의영아 이거 읽어봐. 유대인 제위 씨. Jewish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을요 줄여서 Jews라고도 불러요. 주스요? 네, Jews. 유대인 아빠. 얘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면요, 많은 유대인 가족들은 wer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부정사가 무슨 뜻이죠? 뭐죠? be supposed 제한되다.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요.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게 좀 문어적인 표현인데 하기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방학에도 매일 학원에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 결국은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 한다죠. must나 should의 의미예요. be supposed to는. 그럼 모든 유대인 가족들은 분리되어야 했대요. 그러면 가족이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킨 거겠어? 분리당한 거겠어? 그렇죠? separated겠죠. 그리고요. The boy is living in an 봐봐요. isolating일까? isolated일까? 그럼 얘가 외딴 지역이라는 거잖아. 그럼 외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예를 들어 여기가 도시고 여기가 외곽 지역인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새끼들을 따돌릴 거야. 우리 근처에 오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동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solated area가 의미상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아이는 불타는 집에 홀로 남겨졌다. 오, 그렇죠. 남겨졌으니까 was left alone in the 그죠? burning house. 이거 예문 지금 여기는 그러게요. 얘는 뒤졌겠네요. 근데 이제 burn은요
살짝 주의하실 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돼요. 뭔가를 태우다도 되고요. 불타다도 돼요. 봐봐요. 집이 불탔다.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이에요. 범인이 집을 불태웠다. 이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뭐는 항상 ing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도성이 느껴지거나 다 타버린 집이 아예 잿더미만 남았어. 그런 경우라면 burnt house도 가능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낸 분이 좀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불 타는 집이잖아. 그럼 얘는 진행의 의미니까 ing. 요렇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세요. 10분, 10분도 안 남았네. 얘들아, 너네 이거, V지요? 공부요. 내 집에서 이름은, 집에서 장난삼아 부르는 이름이에요. 얘들아, 이거 7과까지 풀어와라. 숙제. 금요일까지. 네, 다녀오세요. 7과인가? 7과냐, 8과? 7과 맞지? 인간들아, 7과 풀어.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만. 네네 할게요. 전도사께서 칠- 풀어요. 지금 교수님한테 너 지금 사태질한 거야? 전도사께서 풀어요.